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전일 종합주가에서는 약 1포인트 하락한 3006포인트고요. 거래량이 6억 9천만 주, 약 7억 주 거래량이 이뤄졌습니다. 어제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요. 개인이 67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1000 매도, 기관이 1800 매수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2400 매수한 반면 연기금이 465 매도했어요. 어제 업종지수 등락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목재가 어제 한 3.8% 상승했고요. 통신업이 2.5%, 통신업 봤더니 SK텔레콤만 상승했고요. KT하고 LG유플러스는 그냥 약보합 정도 보여줬습니다. 의료정밀하고 전기기계, 의약품이 상승했고요. 반면 전기가스, 철강, 비금속 큰 폭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냥 강보합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2.2%, 약 2,200원 상승했어요. LG화학이 1.49%, 12,000원 상승했고요. 삼성 SDI도 올랐고, 셀트리온도 속박 상승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11시 50분에 제가 시황을 했었는데요. 옆에 저 고양이들이, 우리 집에 고양이가 길고양이 6마리가 있는데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한 어느 중간인가 책장에서 뛰어내렸어요. 네, 책꽂이라고 그러나요? 책꽂이 위에 있다가 제 책장으로 뛰어내렸는데 순간 화면이 꺼졌다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녹음을 했어요. 1시간쯤 하고 끝나서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뛰어내릴 때 화면이 화면은 나왔는데 녹음이 안 됐었나 봐요, 녹화가. 그래서 보니까 20분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머물고 그 20분짜리만 올렸는데요. 그래도 곰곰이 생각하니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뭔 일이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뭔 일입니다. 어제 했던 거 뭐 반복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000원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4.7% 올랐죠. 14,000원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좀 힘이 없었는데 이따 거래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NC소프트 상승했고요. 뭐 아모레퍼시픽 500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KC가 있나요? 네. 뭐 특별한 종목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훌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쭉 여러분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왜 자꾸 보냐면요. 여기에 어떤 그 흐름 테마주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도 보게 되면 그 시기에 그 무렵에 주도 종목들이 거래량이 이렇게 뻥뻥 터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캐치하는 거죠. 거래량이 뭐 6천만 주, 4천만 주인 거 보니까 가수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거래량 약 7억 주가 순수 거래량으로 판단됩니다. 신풍지지 제조업종 올라가죠? 이 선거철 앞두고 그런다 보면 됩니다. 지금 대선까지 6개월 남았죠? 지금이 가장 좋을 때 같아요. 대선 한 2개월 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뭐 2개월 전이면 뭐 종이 수요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임박해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1월 달까지 제조업종들은 계속 반짝반짝 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겠죠. 조일알루미늄은 하락했고요. 삼성전자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신성통상이 있고 대림포장이 있고 얘도 종이목재겠죠. 대림포장도 영풍재지가 있죠. 제조업종이 눈에 보이고 있죠. 한창재지도 있고요. 이게 선거철 앞두고 그런다 보면 되겠어요. 뭐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어쨌건 엄청난 양의 뭐 프린트물, 찌라시, 팜프렛 만들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눈에 띄는 종목이 있나요? 카카오가 500원 하락했군요. 삼성 엔지니어링 100원 했고 SK 하이닉스 넘버 2인데요. 네, 190만 주 거래량 이루어졌습니다. 뭐 한번 쭉 보시면 특이 종목이 눈에 띄나요?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업종 차트, 시가총액, 투자자별, 업종지수까지 다 봤고요.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제가 먼저 펼쳐놨어요. 얘가 가려가지고 안 보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해놨습니다. 심리적인 저항선 1200원서부터 조정받을 걸로 예상했었죠. 21선까지 봤는데 살짝 되돌림 주고 다시 밀렸습니다. 1172원까지 왔다가, 맞죠? 1172원까지 갔다가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1200원 정도는 아마 두터운 심리적인 저항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1200원 단기 고점을 해가지고요. 요게 20주 이동평균선이죠. 1159원이니까 한 1160원 정도, 이 정도 조정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 1200원은 쉽게 돌파는 어려울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MAC도 이제 데드크로스 걸리려고 하죠. 주봉 차트. 네, 모든 게 다 꺾여 있어요. 살짝. 다시 일봉 차트로 왔습니다. MAC 꺾였고요. 소나도 지금 핑크빛 안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하락을 하지 않겠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이 시간에 하니까 다우지수 주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돼 있군요. 어제 아시아 증시는요, 뭐 여기서 또 설명하겠으나 한국하고 중국 그리고 대만 약보합세예요. 그리고 일본하고 홍콩은 상승세 보였고요. 유럽 증시는요, 러시아라든가 뭐 다 올랐어요. 영국은 0.2%, 독일은 0.46%, 러시아 0.5%, 뭐 이탈리아 0.18%, 유럽 증시가 모두 어제 올랐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거나 지금 다우지수는요, 직전 고점 이때가 3563인데요 상향 돌파해가지고 3570, 760, 36,000, 35,765, 12포인트 정도 연중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거래량 보니까 거래량도 좋고 MAC라든가 소나라든가 뭐 이격도까지 고개를 다 쳐들고 있어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 보면요, 주봉 차트가 더 예뻐요. 주봉 차트가 뭉쳤다가 조정받는 척했으나 요 세 마리가 밑에 꼬리가 쫙쫙 매달려 있죠.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도 긴 장대 꼬리 밑에 달고 있고, 이번 주도 직전 고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양선,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 다우지수 올라갈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요, 같이 가겠죠. 올라갈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스닥 일봉 차트부터 보여드릴게요. 다우지수는 신고점을 기록했으나 나스닥은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연말에는요, 주로 거래소 시장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요. 그 연말에는 이제 추위가 오잖아요. 찬바람 불잖아요. 그래서 오바코트 무거운 주식들이 많이 움직여요. 여름에는 무거운 주식들이 힘을 못 쓰는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거래소 시장에서 좀 무거운 주식들, 뭐 은행주, 증권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서서히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수익률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나스닥은요, 주로 첨단주라든가 IT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말에는 상대적으로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는 좀 약해요. 그게 언제 가느냐? 연초에 IT 관련주, 첨단주들은 주로 연초 장세 때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유는요, 연초 때 1년에 신년 운수도 보고 1년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뭔가 기대를 하잖아요. 성장 가능성, 나 올해는 엄청 승진도 하고 자격증 따고 등등등등, 성장 가능성 기대를 많이 걸죠. 연말을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2달 남았는데 뭘 하겠어요? 올해는 말고 내년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현생에서는 포기하고 뭐 다음 생에 여러분 기억하는 게 많이 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좀 약하다. 얘도 돌파하겠죠. 다우도 올라가는데 나스닥도 올라갈 걸로 판단되고, 연초에는 가벼운 나스닥이 더 힘을 발휘할 걸로 보여집니다. S&P도
직전 고점 상향 돌파해 가지고요. 연중 최고치 어제 기록했습니다. 약밥인데요. 장중에 직전 고점 돌파했으나 막판에 소폭 이렇게 밀린 걸로 보여집니다. 에미스라든가 소나차트 모두 좋아요. 뭐 큰 고민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주봉 차트도 봐요. 뭐 비슷합니다. 네. 이동평균선 이렇게 뭉쳤다는 얘기는 지난 8월, 9월부터 조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달 가까운 조정 거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싶어지네요. 이런 조정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좀 더 탄력을 많이 받겠죠.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일본 니케이인데요. 일본 니케이는 참 어떻게 제가 말할 수가 없겠어요. 모양이 이런 모양이 다 있나요? 올라갔다가 포물선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모양이죠. 뭐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콩 항생입니다. 긴 장대 양선 후에 수목금 까마귀 3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인데요. 올라가려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려고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때부터 23,000부터 26,000까지 왔는데요. 10% 이상 올라갔는데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가는까지는 가겠죠. 27,500 정도까지는 가고 고민하겠죠. 지금 26,100이니까요. 좀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 가서 고민하겠죠. 네. 지난번에 네크라인 선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 정도에서 1차 저항은 예상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상해고요. 상행은 그렇구나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참조할 상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 증시하고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 비슷한 동행성이 높은 종목, 그게 대만 가권입니다. 보합이에요. 약보합세 보여줬습니다. 몇 포인트 빠졌나요? 0.77포인트 빠졌으니까 1포인트도 아니라 0.77, 그냥 약보합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중에 하락폭이 컸는데요. 막판에 돌아서면서 끝났습니다. 목요일날 위에 꼬리, 금요일날 아래 꼬리, 올라갈 모양새 아니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한국 증시랑 유사한 움직임 보이면서 상승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대만 가권은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모양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예요. 일단 분봉 차트부터 볼까요? 장중에 오름세 보였다가 막판에 좀 이렇게 밀리는 모양새 보여줬어요.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연기금이 뭐 계속 팔아제끼는데 뭐 방안이 있겠습니까? 주봉 차트 봐야죠. 한 주가 마감이 됐는데 뭐 지난주 지지난주 여기 60주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버티고 그래도 이번 주에는 살짝 반등 시도까지 했고요. 5주선에서 살짝 가 있는 모습입니다. 올라갈 거예요. 최소한 여기 20주 이동평균선까지 또 한번 가겠죠. 3,160입니까? 뭐 이 정도 언저리까지는 뭐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거래량도 좋죠. 이때는 5일 거래량이지만 이때는 추석 때고요. 4일 거래량이에요. 4일이죠. 근데 두 개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일이었나요? 이게 4일이고 5일이었나요? 이번 주는? 어쨌건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올라갈 걸로 판단됩니다. 일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MACD고요. 소나도 이제 핑크빛선 우회로 아마 뭐 다음 주 중으로 넘어서지 않을까, 다음 주 초반에 넘어서지 않을까 라고 싶어집니다. 이격도고요. 100까지 왔죠.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지수 21선이 내려오면서부터 이렇게 하락한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어쨌건 소폭 증가하는 모양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수 이 파란 선은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가 3,100 정도 가준다면 이제 하락하는 지수 21선이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곡선이 지금 우하향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하락한다는 얘기는 주가 21선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주가 지수가 3,100 정도 갈 때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 주 말경 경우, 다음 주 말경 11월 초 정도 되면은 터닝 하지 않을까, 최소한 이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말장사는
뭐 결론부터 말씀 항상 드리겠어요. 연말장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은 지켜보시면 되겠어요. 연말장사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그 업종, 네, 증권주겠죠. 거래량이 좀 수반된다면 이 증권사 판 벌려놨으니까 고리 뜯어야죠. 수수료 뜯어야죠. 결국 위너는 증권사예요. 투자자들 뭐 오며 가며 닥터를 하나씩 뺏기잖아요. 결국 이제 그 판 벌려준 증권사만 돈 번다라고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어쨌건 거래량이 증가하면 증권사 수익률은 좋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이때가 2018포인트, 이때가 2100 얼마입니까? 2190 거의 200포인트, 180포인트 정도 올라왔죠. 8%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8% 올라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미 증권주는 시동을 걸었어요. 여러분들이 증권주 올라간다는 소문을 아직 들은 적이 없잖아요.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직전 고점이 있죠. 최고치 2350포인트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증권주 올라간다고 소문이 이제 시끌시끌 하겠죠. 그럼 이때 사신 분들은 이제 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아마 11월 초 내지 11월 중순쯤 되면 그때쯤 연말장사 서서히 또 마감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울 때 팔면 되는 겁니다. 조용할 때 사고 시끄러울 때 판다 하는 겁니다. 시끄럽다는 얘기는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이 달라붙으면 그때 매도식입니다. 네. 주봉 차트도 볼까요?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이죠? 지난 4월부터 3월달이 그 배당이에요. 결산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빵빵 뜬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내내 이제 고생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증권주 매매할 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10월 달에 10월 초에 연말장사 시작할 때 매수했다가요. 11월 초순 내지 늦어도 중순 때 팔고 나와야 돼요. 11월 중순 또는 11월 말까지 증권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증권주는. 그러니까 항상 연말장사 때 한번 딱 해먹고 나가는 게 증권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초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1년 내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름에는 팔 기회를 안 주죠. 한 번 정도 기회를 준다면 이제 3월 결산이기 때문에 뭐 배당 투자 살짝 들어가는데 이때가 그래도 연말 때 매수하신 분들이 못 팔 기회가 많아요. 요건 좀 특이한 경우고요. 그러니까 증권주는 10월 달에 사가지고 11월 중순에 판다 하는 게 증권주입니다. 그 외 다른 시기 때는 가능하면 안 쳐다보는 게 좋은 게 증권주예요. 증권주 움직일 때면 은행주도 같이 움직이니까요. 여러분도 은행주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 180에서 지금 한 190까지 왔으니까요. 200입니까? 한 20포인트 올랐나요? 그래도 한 10%는 오른 종목입니다. 이 증권주 못지않게 알게 모르게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20주 이동평균선 코앞에 21 이동평균선 코앞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상향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MAC라든가 소나는 아직까지 핑크빛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 소문은 뭐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핑크빛선 올라가게 되면 소문 나기 시작하겠죠. 소문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팔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은행주, 증권주, 특히 증권주 여러분들이 연말에 뭘 살까 눈에 딱히 보이는 종목 없으면 증권주. 네. 그래서 11월 초 내지 11월 중순경에 한번 팔고 나오겠다 하면은 뭐 10% 많이만 20% 또는 운 좋으면 30%까지 수익률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 달여 만에 20, 30% 수익률이면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항상 더블을 바라본다면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저는 더블 없어요. 어제 제가 카카오까지 하다가 밤에 오늘 새벽 한 12시 반쯤이겠죠. 12시 반 11시쯤까지 카카오 하다가 보니까 화면이 이상해서 멈췄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죠. 여기 14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제 소폭 하락은 했는데요. 내려왔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원형바닥형을 형성하고 있어요.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카카오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긴 장대 음선으로 빵 내려왔잖아요. 이쯤에서
똑같이 마주보고 긴 장대 양선 한번 쫙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다시 이제 고공권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럼 빵이 없으면 야금야금 가가지고 여기까지 간다고 봐야겠죠. 14만 원까지.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카카오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이 정도까지 최소한 뭐 보편적인 그 흐름을 나름대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1차 저항선은 14만 원 아니겠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이제 현대차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목요일 날 많이 못했으니 그 금요일 날 휴일이고요. 편안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 550명 정도 찾아오셔가지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물론 다른 유튜버들은 뭐 10,000명 단위, 뭐 5,000명 단위로 보겠지만 제 방엔 550명도 많아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주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50명 정도 오셨는데요. 또 구독자도 많이 눌러주고 가셨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그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시간 날 때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연말장 시작됐고요. 현대차는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합이죠. 요거 올라가려고 지금 횡보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까마귀가 7마리가 지금 널려 있는데요. 요 장대 양선 사이에 지금 어느 정도 머물고 있는 거겠죠. 이 안에 까마귀가 지금 7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주가 21선하고 61선 하에 머물고 있는데요. 요 21만원 상향 돌파해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가벼워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용수철로 치면 용수철을 좀 압축 쫙 시켜놓은 거야. 쫙 압축시켜 놨어요. 이제 빵 터질 일만 남지 않았을까 싶어집니다. 요 정도가 지금 1차 저항인데 그 저항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요거 저항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돌파해 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가볍게 직전 고점 24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6월달에 요때 24만 원 파시고요. 24만 5천 원 가서 파시고요. 혹시 25만 원 가면 또 파시고 25만 5천 원 가면 파시고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이때 제 방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계시진 않아요. 제 느낌상. 근데 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24만 원 가면 그건 제가 이제 시기를 봐야죠. 시기를 언제 가는지에 따라서 쭉 욕심을 낼까 아니면 이 정도 되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현대차면요 연초에는 팔아야 돼요. 연초 이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산 거는 여러분들 큰 실수하셨고요. 배당 받고요. 배당 받고 연초에 빠방빵빵 올라가요. 연초에 빠방빵빵 올라가는 이유는 연말 장세가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을 많이 해요. 연초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주식에 돈 벌어볼까 하고 펀드 가입을 하는데 그 펀드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하튼 그 기간 투자가 이어서 빠방빵빵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한 3일에서 많이 가면 일주일이에요. 그 연초 장세는 길어야 보름이에요. 연말 장세는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보는 것이고 연초 장세는 빠방빵빵은 3, 4일이고요. 주로 이제 길면 보름 정도까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보름까지 가는 거는 이제 첨단주 중심 아니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알게 되면요. 시장이 재밌어요. 그래서 한 1년 내지 여러분들이 2년 시장을 유심히 보시면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기술적 분석 이론에 대해서 밑에 쭉 내려가다 보시면 그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이상현상이라든가 연초 뭐 장세 1년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제가 녹음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녹화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시간 날 때마다 이게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뭐 5분짜리 10분짜리니까요.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볼 땐 이게 무슨 소리야? 뚱딴지 같은 소리가 뭔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투자를 한 5년 정도 한 다음에 보게 되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느낄 텐데요. 5년 지났을 때 내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안 남아 있으면 슬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한번 쭉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이방저방 다니면서 기웃기웃 하면서 종목 얻으려 하지 마세요. 물고기를 여러분들 얻지 마시고요. 물고기 잡는 법 배우세요. 그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종목 그렇게 잘 만드는 유튜버가 왜 유튜브 학원 줬어요? 답답하게. 지가 직접 매매하지. 안 그래요? 저는 주식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뭘 그런 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주식 투자에 대한 그 지식을 전 여러분들한테 얄팍한 지식을 여러분께 제가 아는 것만큼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어쨌거나 증권업계 20년 있었잖아요. 우리 증권사 직원들을 한 10여 년간 교육도 시켰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수많은 우리 증권사 직원들을 양성시켰습니다. 저기 금융협회죠. 금융투자협회 연수원에서 한 10여 년간, 한 15년간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업계 1인자만이 그 금융투자협회 연수원에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강사로 초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의하러 올 거야. 증권사 직원들이 공부하러 올 거 아니에요. 더 똑똑한 증권사 직원이 질문하고 하게 되면 버벅벅벅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압도해야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제 자랑입니다.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참 주가 그래프 무서웠습니다. 둥근 원격 천전령 3월달 시황하면서부터 제가 이거는 무섭습니다 했어요. 네. 저점 높아가고 고점도 이제 나빠질 것 같고 원형 천전령 비슷할 것 같은데 무섭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현실화 됐어요. 전 이렇게까지 될 것 같은 결과를 안 봤거든요. 내려와서 조정받고 올라갈 걸 봤는데 어마무시하게 하락했죠. 15만원짜리가 9만원까지 하락했어요. 그러면 6만원 하락했잖아요. 15만원짜리 6만원 하락했다는 얘기는 40% 하락했어요.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한 10%밖에 하락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다음에 넘버 2잖아요. 넘버 2가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가 10%밖에 하락 안 했다는 얘기는 우리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탄탄하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약했다. 외국인의 뭐 공매도 등등 반도체 가격 하락을 봤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서히 반등하겠죠.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해줘야 시장이 건전해져요. 그러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뭐 빠른 시간 내에 직전 고점까지는 가지 않겠니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어제는 2.28% 긴 장대 양선 만들면서 올라갔어요. 좋아 보입니다. 요 정도죠. 요 정도 11만원 정도 내지 뭐 11만 5천원 정도 요 정도가 1차 저항선이 될 것 같아요. 얻어맞는다라기보다 이때가 1차 저항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네크라인인데 요건 하락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장대 양선, 장대 음선 나면서 그냥 빡빡빡 빠졌어요. 이 정도가 1차 저항, 11만원대 오게 되면 1차 저항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요 가격대도 10만 5천원도 부담은 가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네. SK하이닉스 뭐 또 올라가게 되면 또 분위기 보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하고 SK 이노베이션은 그냥 통과할게요. LG전자 이 정도면 뭐 약밥이죠. 500원 하락했는데요. 5월에 십자가를 보였군요. 이것도 그러니까 11선하고 21선 머물고 있잖아요.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고 조정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MACD라든가 소나도 좋아지고 있고 지금 이격도도 좋아지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돌파하려고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게 되면 14만원 14만원에서 일단 1차 저항 이것도 예상됩니다. 14만원 항상 이걸 깨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이걸 깼기 때문에 지금 슬퍼지는 거죠. 이거 14만원 그래서 1차 저항
12만 5천 원인데 14만 원 가면 1차 정의 받지 않을까? 공교롭게도 이게 61선까지 머물고 있군요. 이 정도에서 1차 저항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올랐을 걸로 봐요. 네, 올랐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얘가 올라간다면 연말 장세 또는 연초 장세 때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연초 장세 때 또 빠방빵 하면 가격 불문하고 내가 샀던 가격까지는 안 왔다 하더라도 연초 장세 때는 이때 말하는 거예요. 연초 때 빵빵빵 할 때 한 절반은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주식은 내가 매수 단가, 장부가는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요. 장부가 안만 높으면 좋으면 뭐합니까? 현재 시장가가 안 좋은데. 그래서 연초 아무리 아까워도 연초에는 다 팔기 아까우면 절반 정도는 연초 장세 때 줄여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유튜브 계속 할 테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시죠. 저도 연말 장세하고 연초 장세 여러분들한테 해줄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매매하는지. 11월 달에는 이제 연말 장세 대충 마무리 돼 갑니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12월 달 되면 배당 투자 하시죠? 라고 또 이야기도 여러분께 할 것 같고요. 연초 되면 연초 장세인데 눈물 머금고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혹시 수익률 났으면 또 팔고 나오시고,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첨단주라든가 이제 코스닥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지수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3월달 1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한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리세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30년 만에 한번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에요. 앞으로 그런 시장 많지 않아요. KB금융, 이놈은 스타뱅크는 48,000원까지 올 걸 봤는데 48,000원, 여름에 48,000원 올 줄 알았는데, 여름에 이렇게 뜨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종합주가에서는 여름 장세 배실배실 됐는데 얘는 안 빠지고 버텼어요. 5만 원에서. 힘이 좋다는 얘기죠. 올라가잖아요, 이미. 종합주가 지수보다 앞서서 움직이잖아요. 은행주, 이 증권주들이. 이미 KB스타뱅크는 9월 말에 추석 때 전후죠. 점 찍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미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한 10% 났습니다. 올라갈 것 같고, 뭐 직전 고점은 기본 껌일 것 같고, 직전 고점에서 1차 정은 예상되지만 추가 상승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정배 상태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어제 꼴이 다른 거 보니까 한번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출렁을 했다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좋습니다. 은행주 선도 투자하게 되면 아무래도 KB금융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제 제가 증권사 있을 때 증권사 직원들은 또 은행사 직원들을 또 답답한 놈이라고 또 무식하다고,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라고 많이 무시하죠. 또 은행 직원들은 증권사 직원들 보고 이제 주로 날라리 이렇게 또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로 무시해요. 서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무시하는데, 증권사 있다가 제가 KB스타뱅크 가서 일해 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볼륨이라든가 가장 큰 회사다운 그런 중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가장 볼륨도 크다 보니까 앞서가고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인재들이 있는 그런 회사가 KB스타뱅크입니다. 답답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 뭐 파생상품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증권사에서는 아직 크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지만 KB금융에서는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제가 파생상품 사업본부에 있으면서 많이 봤잖아요. 그 증권사도 뭐 FX,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뭐 N달러 환율 정도는 매매하지만, 그 KB스타뱅크에서는 전 세계 뭐라 그러죠? 외환인가요? 네, 한 20개 정도 외환 매매하고 있어요. 유로화도 하고 있고, 뭐 파운드화도 하고 있고, 뭐 다 하고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외환 매매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펀드 매니저가 다 있어요. 각 매매마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직전 고점 삼양 돌파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기아입니다. 뭐 비슷비슷해요. 얘는 또 21선 위에서 이렇게 또 까마귀가 여러 마리 지금 매미처럼 붙어 있는데요. 위에 거로 달고 올라갈 때마다 물량받고 있죠? 돌파할 걸로 보여집니다. 돌파하게 되면 요거죠, 요거. 그렇지 않겠어요? 돌파 시점 올라가게 되면
뭐 용수철 지금 눌러놓고 있잖아요. 쭉 올랐다가 용수철을 지금 짓누르고 있잖아요. 이 돌파하게 되면 쫙 또 튀어 올라가겠죠. 얘는 뭐 직전 고점까지는 모르겠으나 직전 고점도 가능할 걸, 10만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차트 모양 봐서는, 이 조정폭 봐서는. 이때 고점이 92,500원인가요? 이때?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한번 빠방빵빵 갈 것 같고, 기아차는 현대차보다 앞서가지고 10만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요. 뭐 사셔가지고 10만원 안 가니 그럼 제가 또 할 말 없잖아요. 차트 모양 봐서는 충분한 그 정도 요거 돌파했을 때 86,000원 돌파했을 때 제가 보기에 그만한 위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거량 이게 뭐 눈에 띌 만한 그 저항대가 없어요. 이 정도 가야지 거량이 있는데 이건 벌써 2월 달이니까 이미 이때 거량들은 많이 소진이 됐겠죠. 네. 이때 사신 분들은 뭐 이때 팔았지 않았을까요? 한번 크게 물렸던 사람들은요, 번전되면 파는 거예요. 번전되면. 그게 정석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정석입니다. 그런 정석 어디 있어요? 제가 만들어요. 그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 팔자에 돈복이 없다. 아니면 이 종목과 나랑 인연이 없나 보다. 다른 종목 가지고 뭐 한번 분을 뭐 원수 갚아야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종목은 많아요. 굳이 한 종목에 매달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요, 뭐 SK 하이닉스 같이 유사한 종목이죠.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에 단기적으로 요 가격 정도 아니겠어요? 네, 78,000원, 8만원 정도가 단기 저항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저항선 여기죠. 어제 지지선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딱 거기에 또 1차 저항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항 받고 쭉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다시 올라간다 했을 때 78,000원 정도가 1차 저항선 아니겠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8만원대 올라가게 되면 이때 사신 분들이 다 8만원대 사지 않았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8만원대예요. 다부터. 그렇죠? 여기서 8만원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또 몰려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제가 보기에 뭐 삼성전자는 그 연초 배당 투자까지 가야 되겠죠? 팔더라도 연초에 배당 받고 팔더라도 팔아야 되겠죠. 아니면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투자할 때는 땅 사는 마음으로 사지 않았을까요? 길게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HMM이에요. 요것도 요거겠죠? 요 정도 올라가게 되면 요 정도 한 36,000원 정도 이렇게 저항받겠다라고 보여집니다. 36,000원, 7,000원 이렇게 보여지네요. 좋게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아니면 21선 정도 왔다가 다시 밀릴 수도 있고요. 한 단계. 워낙 많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요. 네. 이 가격은 현재를 봐서 언제 올지 몰라요. 앞으로 5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요 조정을 보세요. 이거 몇 년간 조정 거쳤어요. 그렇죠? 몇 년 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워낙 높기 때문에 산이 높기 때문에 골도 깊을 걸로 보고 있고 이 장대 음선 35,000원, 6,000원이죠? 맞아요. 이게 두고두고 저항선 역할을 할 거예요. 35,000원, 6,000원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가장 똘똘하게 올라가고 있죠. 잘 가고 있죠. 근데 이거 이탈한 거는 썩 모양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탈 안 했어야 되는데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 61선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요 저항선 지지선까지 한 번 더 오자. 4만원 언제까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네요. 이 종목은 빠지려면 많이 빠질 수 있었는데 이게 돌아섰다는 게 참 대단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때 대량 매수했던 종목이라 계속 관심을 갖고 있나 봐요. 이 종목. 여러분들 제가 3월달에 이 종목 많이 보여드렸었죠? 5만원, 5만원. 5만원 넘지 못합니다. 5만원. 네.
따라가면 안 됩니다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프명이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머리, 왼쪽 어깨 3개, 오른쪽 어깨 결과 3개죠. 이렇게 무서운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들. 예전 같으면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는데 요즘은 안 내려오네요. 내려온 것 중에는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내려온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대단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어떤 패턴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코로나죠. 제 생각엔 이때는 아마 여름까지 코로나가 6월달, 5월달까지인가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많이 잡힐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연초에는 더워지면 따뜻해지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랬고요. 500명 이하였고 K방역.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에 말해도 될까요? 뭐 저기 서울과 부산부터 출발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제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으나 제 생각 말할 수는 있잖아요. 생태탕, 네, 백구도 생태탕이 서울에 완장차고 모든 제도를 다 풀어버리지 않았겠어요? 반문화 살린 거죠. 반문화 살리면서부터 서울시, 강남시, 강남구 뒷골목부터 해서 술집 문화, 요즘도 좀 그런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지나가다 보면은 애들, 젊은이들 마스크 안 쓰고 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건 제도 풀리면서도 확 퍼져버린 거죠. 서울서 퍼지다 보니 뭐 경기도로 퍼지고 인천 퍼지고 쭉쭉 했던 것 같고, 부산에서는 또 뭐 울산, 뭐 경남 쪽으로 퍼지게 하고 대구 쪽으로 퍼지게 하고, 그래서 1,500명, 2,000명까지 가다 보니 코로나 확산되다 보니 K방역, K뷰티, 아모레퍼시픽이 이와 같이 급락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물론 회사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구조적인 건 잘 모르겠고, 저는 코로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뭐 지금 코로나가 보니까 80%, 1차는 80%가 됐고요. 2차는 지금 70%에 근접해, 서울은 70% 넘었고요. 경기도가 뭐 79%까지 왔더군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웬만하면 다 아마 10월 중으로 전국적으로 70%는 2차 방역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는 80%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20%는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꼴통이라고 말해야 될지, 꼴통도 아닌 것들이 꼴통인 척해요. 제가 말하는 꼴통은 기득권층을 말하는 건데, 기득권층도 아니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거기까지. 저한테도 왜 백신 맞냐고 그러고 뭐 1,000명 죽었는데 뭐 해가면서 저를 설득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인구가 한 20%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략. 좀 남을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하여간 저 K방역 잘 좀 되고 코로나 빨리 좀 사라지면 아모레퍼시픽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설명 안 했나? 이 정도. 네. 이 올라가게 되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게 저항받을 걸로 판단됩니다. 자, 21만 원 돌파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연말 특별한 재료가 없는 한 21만 원대 저항은 좀 많이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있고 장대 음선도 있고, 이 돌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만 원. 올라가게 되면 또 있어요, 여기. 이건 기관에서 대놓고 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물량을 다시 받아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팔았던 애들이 다시 대사면 모르겠으나 올라갈 때는 저항장, 항상 이렇게 새로운 거를 만들면서 올라가면 좋은데,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바뀌나요? 월봉 차트도 안 바뀌나요? 왜 이러죠? 종목 코드를 제가 다른 종목 코드를 쳐서 그런가 봅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신고가를 만들 땐 괜찮은데요. 내려왔다 올라갈 때는요, 요것들이 다 물량대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힘이 들어요. 오히려 개척하는 게 쉬워요. 근데 한번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이 종목들이 다 물량 저항대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화면이 안 움직이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가 멈춰야 됩니까? 화면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건설에요. 5만원 21선 밑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몇몇 종목들이 유사한 패턴들 보여주고 있죠. LG전자도 그렇고 지금 21선 밑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거 돌파하게 되면 아마 종합주가지수라든가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요 돌파 시점부터는 좀 빠방빵빵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움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탄력만 하면 좀 불쏘시개만 한번 튕겨주면 탁 튀고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자체만으로는 무겁죠. 바닥 치고 올라가도 21선 저항받고 다시 꺾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쁘게 보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추가 상승을 위한 지금 움츠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MACD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갈라 말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가 올라가면 더 탄력이 더 세지죠. 이런 거보다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퉁 치고 더 강한 반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는 좀 서서히 핑크빛선 위로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도 지켜봤으면 더 좋겠고요. 현대제철도 좀 현대건설과 유사할 것 같고,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가격이었죠? 85만원. 바로 요거에서 저장을 90만원까지는 못 가고요. 여기서 저항을 받는 것 같아요. 요 가격에서. 이때부터 이 긴 장대 음선의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은 것이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충분히 그 외부적인 악재는 다 회복되지 않았니? 라고 얘는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90만원 회복돼서 올라가겠죠. 얘는 100만원서부터 하락한 종목인데 이제 겨우 20%밖에 하락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400배 올라가지고요. 23만원서부터 100만원까지 400배 오른 종목이 이제 겨우 20% 빠졌어요. 이걸 하락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조정 예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만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투자하면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고요.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양새 같습니다. 모양이 예쁘네요. 셀트리온 공매도 공매도 애들이 이때 또 공매도를 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제가 보기에는 이때도 공매도를 쳐가지고요. 분위기 어수선할 때 공매도 치고 지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차하는 사이에 지금 꺾여 내려왔죠. 올라가면 또 이 가격이 저항선이에요. 얘도 이 가격이 25만원이 저항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길 내려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25만원이 1차 저항선 이렇게 보여집니다. 돌파하려면은 25만원 돌파하려면 엄청난 힘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25만원 올라가게 되면 25만원 저항선. 근데 셀트리온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조회를 보면 조회 급등 종목 속에 꼭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현대모비스고요. 자동차, 현대차랑 비슷한 모양새인가요? 기아차가 더 똘똘하고요. 현대모비스는 중간쯤 이렇게 보여집니다. 21선 위에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얘도 요 27만 5천원 이 저항선 돌파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SK, 삼성전기 제끼고요.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을 보니 잘 나가다가 직전 고점에서 한번 얻어맞고 좀 쉬고 있죠. 이때 긴 장대 음선, 이때 거래량이 있었는데 이게 부담이 돼요. 제가 보기엔 올라가게 되면 요 가격대 32만원, 33,000원 이게 부담될 겁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요 장대 음선 돌파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소한 조정은 한 달 정도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11월 초, 10월 6일이니까 11월 초나 돼야, 길어지면 뭐 11월 말까지도 이게 저항선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대한항공은 이 직전 고점 돌파한 다음에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돌파하는 거 보고 섣불리 매수한다면 여기서 쉽게 돌파가 어렵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글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매수하는 게 악재로 작용한 것인가요? 제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많이 있는데 혹시 몰라서 지금 열심히 쓰려고 합니다. 올겨울에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를, 다음 종목이 카카오죠. 제가 오늘 새벽에 카카오까지 하다가 아마 확인을 했어요. 제가 안 되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보여드려요. 아까 초기 화면에 카카오 있잖아요. 여기 하다가 녹화가 안 되는 걸 확인됐거든요. 이 정도 저항선. 어젯밤에 오늘 밤에 어젯밤에 여기까지 하다가 보여줍니다. 어젯밤에 한 거를 제가 또 하고 있어요. 이제 SK텔레콤 혼자만 잘 갔죠? 참 이런 일도 있군요. 이게 뭐 몇 개를 한 10개를 그냥 요 긴 장대 음선 있죠? 그냥 맞받아주고 올라가네요. 이게 참 좋은 모습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요 이틀치를 하루 만에 받아주는 모습이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얘는 이제 무시하는 거죠, 무시. 긴 장대 음선 이틀치 하루가 쫙 받아주는 모습. 뭐 직전 고점까지 갈래? 그런 거겠죠. 물론 얘가 직전 갔으면 좋겠으나 이렇게 또 짠짠짠 그냥 이렇게 하겠죠. 하루 조정받고 올라오고 조정받고 올라오고 직전 고점 뭐 32만원 언제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괜찮네 통신주. 수익률 게임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초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초에는 또 이 통신 관련주, IT 관련주, 첨단주들이 움직이니까요. 길게 본다면 중간에 어떤 흔들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통신주는 연초까지 봐도 무난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KT고요. 근데 지금 수익률 게임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되죠? 빠지진 않고 탄력은 없어요. 빠지지 않고 오르지 않고 뭐 길게 본다면 연초까지 한번 봐도, 앞서 말했지만 연초 장세는요 주로 첨단주, IT 관련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LG 플러스입니다. 뭐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뭐 변동성은 작은 종목인데요. 나쁘진 않죠. 네, 무난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통신주 3인방을 쭉 살펴봤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올랐다 빠졌다가 올랐죠? 이때 한 2% 빠졌다가 어제 1.15%, 장중에는 거의 뭐 한 2% 가까이 올라갔는데 막판에 또 조금 물량받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남북 관련 재료가, 근데 남북 관련 재료가 뭐 재료 나갈게 이렇게 나가지 않잖아요. 지금 물밑 작업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면서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팡 튀겠죠.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종목들이 21선 밑에서 움츠리고 있나요? 용수철 움츠리듯이 딱 움츠리고 있는 모양새 같지 않아요? 조만간에 뭔가 재료나 딱 나오면서 그 용수철을 21선을 빠방빵빵 한 2, 3일 빠방빵빵 치면서 강하게, 누리호처럼 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있지 않을까? 어떤 기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세요. 뭐 수익률이 난다라기보다는 어떤 뭐 남북 관련주 어떤 재료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정보를 이 현대 엘리베이터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또 복권 사는 기분으로, 길 가다가 여러분들, 즉석 복권 사는 기분으로 한 10주씩 사놔도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 10주, 증권주 10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참 증권주 하니까 우리 또 구독자분이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하나증권을 해달라고 했죠. 항상 하실 때는 가능하면 코드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하나투자증권이군요. 종목 코드가, 종목 코드를 알려주시면 제가 더 미리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시기 바라요. 오늘따라 또 핸드폰이 잘 말을 안 듣네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나증권이 003530. 저도 한때는요, 코드 번호 다 암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5자리였죠. 하나증권이 언제 한번 방방방방 떴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였나요? 4월달에? 그때 증권주가 왜 가나? 이때는 이제 배당 투자에다가 뭐 이럴 때니까, 3월 말 4월 초 배당 받고 움직였던 이런 시기가 한번 있었고요. 글쎄, 하나투자증권이 증권주가 주도주일 수는, 뭐 선도주는 아니죠. 대우 삼성증권도 있고 대우증권도 있고 뭐 미래에셋도 있고 키움도 있고 한데, 하나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아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탄력성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겠죠. 얘가 10월 초에 41,000원에서 6,200원이면 2,000원 올랐나요? 50% 올랐네요. 알게 모르게. 와. 그 증권주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10월 초부터 연말장사 맞이하면서 이미 움직인 거예요, 50%. 저도 증권주라 말만 했지, 종목까지는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50% 수익률 난 증권주가 있습니다. 그 연말장사도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와서 10월 초부터, 일반적으로 10월 초에 연말장사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금 5일선까지 꼬리 달고 좀 내려왔죠. 한번 출렁거렸다 가긴 하겠네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 한 5,200원까지 한번 출렁거릴까요? 이 정도까지 왔다가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냥 따라가잡기는 그렇고요. 뭐 5,200원 정도 오게 되면 11선이 그 정도 마중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중이라도 한 5,200원 가까이 가게 되면 뭐 사봐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굳이 뭐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조정시 매수가 맞죠? 조정시 매수. 증권주 거래량을 보니까 얘는 뭐 이미 탄력은 받은 것 같습니다. 50%까지 수익률 났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증권 업종 지수는 8% 올랐는데 하나투자증권은 수익률에서 50%가 올랐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종목입니다. 10월 초부터 이미 얘는 연말장사가 시작됐네요. 증권주 관심 가지시고요. 11월 초나 언제까지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11월 초 내지 11월 중순 때 일단 매도 타이밍 잡는다. 연말장사가 대충 그때 끝난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연말장사니까 연말까지 12월 달까지 간다. 일반 투자가도 이제 그때 매수하겠죠. 11월 중순경 막 팔 때 그때 막 매수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1년간 계속 또 갖고 가야죠. 증권주 1년 한번 가져가 봐요. 미쳐버립니다. 두꺼운 오버커트예요. 이상 지금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요, 1시간까지 제가 지금 한 것 같거든요. 59분인데요 한 종목 더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이왕 온 거 60분 채워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얘는 뭐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죠. 여름 지날 때 뭐 크게 뭐 걱정을 끼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머물러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뭐 이런 종목 사기는 아직 그렇죠. 움직임이 나와야죠. 25,600원인데 28,000원 돌파할 때 우리가 사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제 60분 안 될 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또 초에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